네. 자, 오늘 시장에서 읽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인 우리는 달리자라는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과 고민은 또 있어 보입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시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드웨어 계속 잘 가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소프트웨어 단으로 또 이슈가 붙었습니다. 오픈 AI발 소프트웨어 움직임 확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도 맞아서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또 다시 이제 강세가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와의 데이터 센터 착공 관련해서도 이제 좀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HBM 제품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와 비롯해서 이번에 HBM3 쪽을 기술 검증을 받았던 삼성전자까지 또 관련주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방미를 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제 블랙록 회장과 함께 이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내 AI 허브를 구축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좋은 타결을 하지 않나라고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항상 이제 논란이 나왔던 것은 이제 그만큼 실적을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즉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투자 유치가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은 과거 우리가 이제 제약과 바이오가 나눴을 때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 같은 경우는 안정적 매출에 대한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위주로 많이 얘기 나왔다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점유율 전망과 그리고 이제 성장성을 이제 주시를 하면서 주가 변동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이제 강세로 움직였던 것은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고 또 최근 들어서 AI 산업에 대해서의 선점을 위한 이제 각국의 투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AI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강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지금처럼 그러면 AI 소프트웨어가 강세가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반짝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여파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 쪽이 좀 더 강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상승세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실현을 하면서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조금 발을 담그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보안까지도 여러 가지 산업들을 그렇게 봤을 때 순환매는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어쩌면 이제 보안 그리고 뭐 전력 설비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는 뭐 데이터 센터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월 동안 진행되는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요 과제들이 이제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와 보안이 이제 함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잘 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모든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도 인프라가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대감에 대한 상승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펀더멘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던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펀더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중심으로 잘 가져가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단에서 지금 괜찮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봅니다. 이전에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가비아 나와 있고 안랩까지 같이 볼까요? 네,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최근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왔다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매출 쪽에 이제 기획사로 갖고 있는 KINX 그리고 이제 보안 쪽에서는 엑스케이트 등 굉장히 일을 잘하는 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실적세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았을 때는 특히 AI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됐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룹 중 하나가 가비아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보안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도가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좀 주가가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6만 원 선 이상부터 상회를 한 상태에서 거의 이제 주가가 좀 쉽게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치주로서 먹여볼 수 있는 보안주다 보니까 이 알랩과 같은 보안주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순의 논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무엇이든 뚫는 창과 무엇이든 막는 방패가 있다면은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만 사야 된다면 무엇을 사게 될까요? 저는 순서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카드가 뭐 CVC까지 이제 다 털려버렸다, 개인정보가 어마어마하게 풀려버렸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보안주들이 지금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알랩 같은 경우에는 과거 SK텔레콤이 해킹을 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툴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안 해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관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제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AI가 발달한다면 그 AI로 또 방패를 만드는 전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알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비와 안랩까지. 지금 이 종목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흐름을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워낙 이슈가 묻어있는 것들이 또 있네요. 자, 간단하게 시장 또한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계속해서 좀 달리고 외국인이 계속 코스피 쪽 현물을 담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근데 또 마냥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는 싶거든요. 지금의 포지션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증시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던 종목들, 섹터들이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명절 전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2주 뒤부터는 또 다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됩니다. 즉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단기적 시장은 지금이 거의 마지막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매 방법 중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을 잡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내가 단기 매매에 좀 승부수가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2주 내에서의 단판을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실적 성장이 두드러졌던 기업들을 중점으로 해서 강소기업을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인 기관들이 이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수급이 많이 눌려 있었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뭐 과거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그러니까 대장주로 거론이 됐던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을 얻지 못하는 점은, 그만큼 이미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종목을 선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매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중으로,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운용을 하신다면은 지금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위아래 다 열어두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 바라보는 전략 언급 주셨습니다. 자, 현재 구간 지금 코스피는 플러스권, 코스닥은 마이너스권, 혼조로 모습으로 오늘 쭉 일관되네요.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좀 코스피에 혼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은 매도 우위, 그리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만이 사가면서 지금 메이저 수급에 있어서는 뚜렷한 주체는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네요. 자, 오늘 정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호재들이 쌓여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또 올라줬었는데요.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 오늘도 확인이 됐죠.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3,494선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3,500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찍었던 고점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다소 줄이면서 마무리 지었지만 오늘까지도 랠리가 이어졌죠. 0.51% 상승한 3,486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음전을 했습니다. 872선으로 하락하면서 끝나면서 오늘 양시장은 혼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수 체크해봤고요. 환율은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됐네요. 1,392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동시호가 구간대와 비슷하게 외국인들만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2,600억 원 이상 사들
인사드렸고요. 기관도 1,200억 원 넘게 팔았고 개인들도 2,200억 원어치 오늘은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IT 투톱 쪽으로 눈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반도체 쪽은 이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당장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향후 가이던스와 관련한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반도체 쪽의 랠리를 더 끌어줄 수 있을지 내일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머니맵으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9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85,000원대에서 마무리 짓긴 했지만 오늘도 최고가를 기록해줬습니다. 17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1.44%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 36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였죠. 오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오늘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의 아이폰 17이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부품주로의 낙수효과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LG 이노텍 비롯해서 부품주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소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셀트리온이 9% 가까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눈에 띄는 모습 연출됐고요. 한미약품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알테오젠이 오늘은 5% 가까이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조선과 방산 쪽 체크해 보실 텐데요. 종목별로 좀 분위기는 갈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은 쉬어갔고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산 쪽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7% 정도 하락했고 현대 로템과 한화 시스템은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은 상승부를 켰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제보다는 상승한 종목들이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많이 보이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 정도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까지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쭉쭉 가보시면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1%대 강세,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성장주 쪽에서 네카오 쉬어갔죠. 카카오도 4%가 넘게 밀렸고 로봇주들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게임 엔터 쪽에서도 주요 종목들은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84,7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대 상승하면서 거래량 상위 2위권 기록했고요. 카카오도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성 ENG도 오늘 2% 정도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장중에는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셀트리온이 자리하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그리고 우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가 23% 급등하면서 오늘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우리기술과 한싹, 폴라리스 AI, 사이버원 등등 AI나 보안과 관련한 종목들도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소프트캠프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좋은 사람들 비롯해서 대북 관련주들도 오늘 이슈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률 나타냈고요. D&D 파마텍 어제장에서 강하게 올라줬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요. 로보티즈는 12%대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위주로 좀 채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G2G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올릭스까지 강한 흐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혼조 마무리로 결국에는 마칩니다. 어제도 사실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거의 한 2~3배가량이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의 수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급이 좀 시총 큰 종목으로 모이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가는 종목만 가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오늘 이후로도 시장 분위기 더 면밀하게 분석 필요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기회가 있다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라고 하는 우리의 무기로서 계속해서 챙겨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내일장 공략 섹터
직접 챙겨와 주셨죠?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쪽 화장품주입니다. 네,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된 8월 초순을 전후로 해서 이제 주가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는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실리콘투, 뭐 마녀공장까지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민생 소비 쿠폰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주가를 좀 빠르게 올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한령 관련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뭉부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적이 좀 강한 종목들로 세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T와 같은 기업들은 일단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졌던 원인은 이제 9월에 이제 발표가 됐던 일본 도쿄엔즈에서 일본 내 이제 브랜드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 원래 상위권에 있던 VT가 이제 한 5위 정도로 이렇게 물려나면서 악재성 보도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빠른 세론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러시아까지도 유통 플랫폼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 매출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은 3분기보다 4분기까지 그리고 이제 종전 이후에 대한 러시아 시장 선점 효과까지 기회를 해봤을 때는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VT라는 종목을 좀 접근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외국인 수급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이제 6월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쭉 이어졌을 때 당시에 외국인 지분율이 보유율이 약 11%에서 지금 현재 한 7%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탄탄한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중 목표가 34,200원을 지지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8,500원, 즉 증시의 조정을 더불어서 VT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치 하회 등까지 고려했을 때는 한 번 정도 비중을 축소 혹은 이제 종목에 대한 교체를 하셨다가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기회도 마련해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4,5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사실 APR 갈 때 VT가 좀 따라가지 못했어서 많이 좀 억울해 하셨던 주주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그 이유들 언급 주셨고 추가 움직임 현재 구간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는 반도체 종목에 있어서 추가 전략 받고 싶습니다. 워낙 계속 가다 보니까요. 소부장단에 있어서의 탄력도를 더 기대해도 되는가 싶습니다. 이전에 저희에게 HPSP를 주셨고 사실 목표가 32,000원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요. 지금이라면 더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을 부려도 될지요? 저는 오히려 지금 HPSP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차익을 실현해 주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전에 제시드렸던 목표 주가가 이제 한 32,000원 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HPSP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한 고압수소 어널링 장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국에서 회담을 가지면서 젠스랑 CEO가 과연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여건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젠스랑 CEO의 발언을 좀 사용해서 말씀을 한다면은 일단 중국의 이제 가장 최고급 제품이었던 이제 블랙웰 제품의 수출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뭐 차세대 그리고 혹은 이제 뭐 3, 4위 수준의 반도체 제품은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 정도 제품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 반도체 굴기에 대한 선이 커질수록 장비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PSP에 대한 매출 전망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죠. 9월 22일 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올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비중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포지션을 좀 강하게 올라온 것은 지난 6개월 내에서는 기관 매수가 좀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번 시즌에서 한 번 정도 과감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도체 전반적인 전략과 동일하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신성이엔지 같은 종목도 이제 오늘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와 커플링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2차 전지라든가 심지어 태양광까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아리백 정책과도 굉장히 부합하는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반도체 장비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2주 내에서의 주가가 추가적인 탄력을 얻기보다는 아무래도 조정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긴 연휴가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차익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절 전에는 좀 끊어가기 할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는 실적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